안녕하세요. 저번 잘 쉬셨죠? 1번임, 프린트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 두 사례에서 B는 각각 누구를 상대로 하여 물권적 충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는 B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을 하여 점유 사용하다가 그 건물을 C에게 팔고 인도해 줬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B고 현재 그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 누구죠? C니까 이의 경우는 누구한테요? C에게 청구해야 되겠죠. 사례 2. D는 B의 시계를 훔쳐 E에게 빌려줬어요. 그러면 D는 간접 점유자고 E는 뭐죠? 직접 점유자죠.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고 직간접을 불문하기 때문에 E의 경우는 뭐가 되는 거죠? D와 E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기본적 문제죠. 2번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두 가지예요. 후 보존 등기는 무효고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사실관계가 좀 복잡한데 보시면 A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바다를 간척하여 토지를 만들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죠. 그러면 A 앞으로 먼저 뭐가 이루어졌냐면 적법하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죠. 다시 A는 그 토지를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래서 다시 A가 B에게 팔고 매매를 원인으로 B에게 뭘 이루어졌죠? 등기를 했죠. 그 B는 위 토지를 C에게 매도하고 대금까지 모두 받았으나 C에게 이전 등기는 격려하지 않았다. B가 C에게 팔았죠. 팔고 C에게 뭐는 안 해줬죠? 등기는 안 해줬죠. 그 다음에 그 이후 곧 B는 사망하였고 위 토지는 현재 상속인 D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 그래서 B에서 D로 상속을 원인으로 뭐가 이루어졌죠? 등기가 이루어졌죠. 그렇게 복잡하네. 그런데 한편 C는 B로부터 위토를 매수한 뒤 곧 위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 별도의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C가 이전 등기를 한 게 아니라 뭘 했죠? 보존 등기를 했고, 물론 이거는 두 번째 보존 등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보존 등기 후 지금까지 계산해도 15년 이상 위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C는 점유하고 있고 몇 년이 됐죠? 15년이 됐죠. 일단 여기서 소유자는 누구냐 문제인데 후 보존 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C는 무엇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고요. 상속은 D에게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고 선의 무과실이면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있는데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도 없냐면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도 없어요. 그죠? 따라서 틀린 것은 기억. C의 보존 등기가 신청된 단계라면 그 신청은 물론 뭐죠? 각하되어야 되겠죠. 니은번 A의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므로 C의 보존 등기는 뭐죠? 무효인 등기고요. 디귿번 C의 보존 등기는 진정한 소유권을 바탕을 둔 것이므로 C의 보존 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다. 디귿은 뭐죠? X고요. 리을번 C는 D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거 맞죠? 왜냐하면 C가 B로부터 매매 계약을 했고 대금을 지급했고요. D는 뭐죠? 상속인이죠. 매도인의 법적 주의가 승계된 사람이니까 C는 D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미음번 C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C는 등기부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무효죠? 후 보존 등기 무효고 무효인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고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3번입니다. 2000년 1월 1일 A와 B는 A 소유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A에게 so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해 줄 것을 요청하여 동일
가등기를 격려하였다. 그러면 순서가 A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B 앞으로 뭐가 되어 있는 거죠?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한편 X건물에는 1997년 7월 1일부터 D가 월 100만 원의 임차료로 임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B는 가등기 이전에 새로운 권리자가 없는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2번 B는 A를 상대로 A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하고, 이에 따라 본등기가 되면 그 다음에 C가 빠졌죠, 그죠? 세 번째, C 앞으로 뭐가 됐죠? 소유권 등기가 됐죠. 제가 뛰어넘었네요. A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하고, 맞죠? 왜냐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고요. 후등기는 등기관이 뭐합니까? 직권으로 말소하니까, 이에 따라 본등기가 되면 C명의 본등기에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2월 1일 이후 C는 D로부터 월 100만 원의 임차를 받을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C는 적법하게 무엇을요? 소유권을 취득했고요. 소유자는 물론 과실을 뭐할 수 있어요? 수취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B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격려한 후 B는 2월 1일 이후 C가 받은 임차에 대한 반환 증후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한 때죠.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C가 적법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과실은 누가 가져야 돼요? C가 가져야 되고, B는 C에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핵심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뭐죠? 본등기한 때다. 이거죠. 답은 4번이고요. 5번 A가 B의 계약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B가 A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 관계가 있다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뭐가 없죠? 추정력이 없죠. 자, 우리는 이제 121페이지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풀 겁니다. 일단 1번 해가지고 상린관계와 지역권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풀고 자세한 건 지역권 할 때 할 거고요. 틀린 걸 찾는데 1번 지역권은 용익물권이니까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권을 취득하려면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 취득하고요.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상린권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에요. 소유권의 내용이므로 독립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지역권은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4번 상린권은 소멸시효가 걸리지 아니하나 지역권은 소멸시효가 걸린다. 왜냐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4번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토지만의 이용조절 관계이지만, 다시 말하면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지만 상린권은 부동산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물 등에도 적용된다. 맞는 질문이죠. 5번이 답입니다. 상린관계는 원칙적으로 인접해야 되죠. 그렇지만 지역권은 뭐 할 필요 없죠? 인접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린관계와 지역권 모두 인접한 토지에 대한 관계이다. X가 되는 거죠.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상린관계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주의토지 통행권이 출제되고요. 따라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일단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개념이죠.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니면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디로 다니고 어떤 방법으로 다니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을 해야 하고요. 또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의 규정이고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 되죠? 살을 붙이면 되는 거죠. 첫째,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공로를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불가능한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내용이고 무슨 얘기냐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위토지 통행권 인정되지 않고요.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라도 나중에라도 길이 만들어지게 되면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위토지 통행권은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데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고요. 이 범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적용되므로 건축법에 나와 있는 도로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요. 현재 토지 용도를 가지고 고려하기 때문에 미래 용도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작년도 시험문의 답은 여기서 나왔죠. 그 다음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보상해 줘야 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인데 첫째,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신의칙상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 우리 민법이죠. 일부 양도나 또는 토지의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고요. 요 일부 양도 분할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에 대해서는 조심할 것은 한 가지죠.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죠. 따라서 승계인에게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문제짜리죠. 우리가 한 문제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정리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고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맞춰줘야 됩니다. 자, 2번 문제죠. 주위토지 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기존의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일지라도 통로가 존재하는 경우엔 주위토지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어떤 얘기죠? 요거죠. 형식상의 토로가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따라서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다닐 수 없다면 이때는 주위토지 통행권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1번이 답이죠. 2번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일을 정할 것은 아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도로법 범위는 무엇만을요? 현재의 토지용도만을 고려합니다. 3번 주거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로 폭이 2m의 우회도로가 있다면 그러면 길이 있는 거죠. 불가능한 게 아니죠. 그죠? 우회도로란 말은
불편하다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주의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의 토지 토용권은 주장할 수 없다. 맞죠? 불가능해야 됩니다. 좀 더 편리하다. 지름길이라는 이유로는 주의 토지 토용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일단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할 필요가 성이 없어진 때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맞죠? 불가능해야 됩니다. 추후에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5번 이미 그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정서로 통행할 권리 인정할 수 없다. 맞죠? 불가능해야 됩니다. 좀 더 편리하다. 지름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넘기셔서 3번이죠.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반복점이고 2번이 답이죠.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된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X. 현재 토지 용도만을 고려하고요. 미래 용도는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차 아파트가 지어질 거다. 이런 건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4번 좀 볼까요?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의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은 말 그대로 통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못 다니게 막았다. 그럼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철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생존에 관한 문제죠. 가장 기본적인 됩니다. 남의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통행할 수 있고 땅 주인은 뭐 할 수 없어요? 방해할 수가 없는 거니까.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의 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근데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적법한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이런 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적법한.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적법 위법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생존 문제인 거죠. 만약에 아무리 그 축조물이 담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막아버리면 뭘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법한 축조물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적법 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 생존에 관한 문제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일부 양도 토지 분할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누구한테만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번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는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다닐 수 있습니다. 다닐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건 아니죠? 점유하는 건 아니고요. 3번이 답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상해야 되지만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따라서 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도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보통 해설을 보면은 통행권자에게 청구한다 이런 의미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통행권자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기억하시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당연한 얘기고 5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의 5번 문제는 볼 필요 없어요. 가입표.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외워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 20년 전에 시험 문제를 보면 이런 거 외워야 돼요. 근데 지금은 내는 미친 놈은 없죠.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소유물 반환 충족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답은 5번이죠.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년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되는 것은 뭐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고,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은 뭐가 없습니까? 제한이 없습니까? 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 뭐가 나오고 있죠? 취득시효가 나오고 있고요. 취득시효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관계 꼭 내고요. 그러니까 민법은 소유권에는 세 문제가 나와요. 주의토지 통일권하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하고, 그 다음에 공동소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취득시효는 좀 양이 많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하는데요. 취득시효 부분도 출제 경향이 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좀 까다롭게 내는 편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정도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너무 깊이 있게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취득시효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점유취득시효죠. 일단 점유취득시효는 왜 인정되는 제도냐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요건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하게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20년이 됐다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가져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입니다. 소유자가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따른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법논리적으로는 요 등기를 보존 등기로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보존 등기 하려면 복잡하니까 실무적으로는 보존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로 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조심할 점은 등기라면 소유권을 가져요. 근데 소구표가 있다는 거죠. 점유를 개시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가져요. 언제부터요?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건인데, 요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윤한 점유여야 돼요. 따라서 요 네 가지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의일 필요 없어요. 무과실일 필요가 없고, 점유하고 있다면 직접 점유든 뭐든 간접 점유도 상관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20년간 점유라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이 20년간 점유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전에 우리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 앞점유자와 뭐죠?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또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우리 판례는 요 등기 청구권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개시 시작도 안 돼요. 자, 왜 점유라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안 걸리는 거죠? 소멸시효에 걸리려면 권리를 행사하고 하지 않고 방치해야 되는데, 점유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권리 행사라는 거죠.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소멸시효가 뭐도 안 돼요? 시작도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 소멸시효가 뭐가 되세요? 시작이 돼서 10년 지나야 비로소 등기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바로 등기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면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죠.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니까 이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에게는 등기를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원인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소유권이 취득된 후 새롭게 또다시 20년이 경과됐다면 이때는 취득시효 완성자는 새로운 등기 청구권을 또 하나 뭐하게 되죠? 취득하게 되므로 새롭게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점유개시 기산점, 시작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뭐 보기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이때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죠. 문제를 풀어보시죠. 7번입니다.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되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맞죠? 2번 취득시효 기산점은 점유기간 중에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있어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X. 원칙 선택할 수 없고요. 변동이 없어야 예외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항상 민법은 공부하실 때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정리하셔야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 명의자인 부동산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이런 얘기죠.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이 없어야죠. 따라서 알 수가 없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이 답은 이건 맞아요. 맞는데 아니 20년 동안 내 땅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데 모른다? 모를 수도 있어요. 뛸 때라면. 무과실이다? 무과실일 수는 없지 않나요? 그죠? 20년 동안.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지 땅이라고 팔아먹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선인지는 모르지만 뭐일 수는 없어요? 무과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답이 틀린 건 아니지만 억지적인 것 같고요. 아무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니까 맞는 질문이죠. 4번 등기부 취소 나오네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제도의 의의가 중요한데
왜 인정되는 제도냐면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요. 절대적 무효 원칙이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고요.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보통 물권법 총론에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함께 지문으로 출제되게 되고요. 요건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요 점유는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된다는 점은 마찬가지인데 유의하실 것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럼 이 선의 무과실은 10년 내내 선의 무과실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 판례는 점유 개시 시에만 시작할 때만 선의 무과시면 되고요. 또 등기할 때도 선의 무과시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등기할 때도 선의 무과시할 필요는 없고요. 점유 개시 시만 선의 무과시하면 됩니다. 요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등기부 취득소의 등기는 무효라도 상관이 없다. 틀린 말은 아닌데 무효라도 상관없다라고 기억하시면 원래는 유효해야 되지만 무효라도 되는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아니에요. 자주점유라는 말은 매매계약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으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왜 10년 지나야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등기가 뭐란 얘기예요? 무효란 얘기죠.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무효인 등기고요.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은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데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다만 이 무효인 등기 중에서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거 프린트에서 봤죠?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도 등기도 10년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긍정합니다. 따라서 자기 이름으로 10년간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몇 년만 되죠? 10년만 되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보자고요. 4번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요건으로서 소유자를 등기한 사람은 그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되어 무효인 등기가 아니란 반드시 유효 적법한 등기를 마칠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후 보전 등기는 안 되지만 무효라는 얘기니 무효에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니까 틀린 질문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뭐죠? 무효인 등기입니다. 5번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맞죠? 등기할 때는 선의 무과실할 필요가 없고 언제부터요? 점유를 개시할 때부터 선의 무과실이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맞습니다. 등기하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언제로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요. 2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맞죠? 저번 주에 했죠? 자주점유임은 추정을 받습니다. 3번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즉시 소멸한다. X죠.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시작도 안 된 거죠.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시작이 되는 거니까 개시가 되는 거니까 10년 지나야 소멸하고요.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이 격려됐어요. 그럼 이런 얘기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뭐 할 수 없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등기 명의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맞죠? 5번 부동산 명의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을 점유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수탁자의 점유는 뭐죠?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죠. 6이죠. 문제 번호가 잘못됐죠. 그죠? 그거 제가 뒤에 답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6이 아니라 뭐죠? 9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9, 10, 11, 요거를 좀, 앞에 문제를 뭐죠? 바꾸시면, 뒤에 나오는 답지하고 뭐죠? 일치가 돼요. 그죠? 그래서, 6이 아니라 뭐죠? 9,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플러스 3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9번입니다.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득시효 기산점은 원칙이 뭐죠?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점유가 시작된 때이고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기산일 이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임의로 취득시효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고 여기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다는 말은 등기 명의는 뭐죠?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죠?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시효 취득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만 확정되면 족하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시효 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지더라도 시효 취득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점유갱시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X죠.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합니까?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악의 제3자의 권리를 취득하지만 제3자가 그 부동산 처분에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이죠. 그 처분은 무효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했지만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돼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팔아먹으면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고요.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5번인데, 이거는 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소유자가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자가 처분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처분했다는 말은, 양도했다는 말은 결국 뭘 팔아먹은 거죠? 채권이죠. 이 사람은 뭐밖에 없어요? 채권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양수인도 어차피 취득하게 될 권리는 뭐에 불과하죠? 채권에 불과하므로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양도인의 등기 청구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의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 만료 당시에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맞고요. 직접 하지 못하고 양도인 완성될 당시 양도인의 등기 청구권을 뭐예요? 대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 되겠죠. 10번입니다. A는 B의 X 토지를 매수하여 1992년 2월 1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기술 중 옳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점유 취득 원인은 매매니까 자주점유죠. 그래서 등기 안 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지만 20년이 지났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점유를 계속하는 한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매매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굳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필요는 없고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고요. 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뭘 주장하게 돼요? 취득시효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취득시효란 무슨 제도도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한 겁니다. 1번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2월 1일 시효로 소멸한다. X.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소멸시 걸리지 못하고요. 2번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주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본다. X. 자주 점유임을 추정받으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어. 3번 C가 2010년 9월 9일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20년 전인가요? 후인가요? 전이죠. 그러니까 전이니까 20년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A는 X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A가 2013년 3월 3일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그러면 누가 팔아먹었죠? 취득시효 완성자가 팔아먹었죠? 그럼 양수인은 양도인의 등기청구권을 뭘 해야 돼요? 대위 행사해야 되므로 2014년 현재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O 맞죠? 직접 할 수는 없고 대위 행사해야 됩니다. 5번 2가 2014년 4월 4일 X토지의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했어요. 물론 가등기를 한 시점이 취득시효 완성 후죠. 근데 문제는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죠.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뭐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가등기는 뭐 할 바가 아니에요? 신경 쓸 바가 아니죠. 따라서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뭐죠? 등기를 청구함으로써 취득시할 수는 있어요. 물론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이 사람의 소유권 등기가 뭐 하겠어요? 직권으로 말소당하겠죠. 그죠? 그래도 가등기는 뭐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가등기 상태인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의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의뢰 아직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음 판례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 부동산을 처분했어요. 자, 문제에서 이미 20년이 지났다고 나와 있죠. 그죠? 지났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등기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고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뭐는 아닌 거예요? 채무불이행은 아닌 거예요. 무엇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따라서 어린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예요. 이게 왜 이렇게 구별하냐면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은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죠. 불법행위는 뭐죠?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뭐죠? 불법행위죠. 차이점은 뭐냐면요.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이 돼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이라면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불법행위는 고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뭐 되지 않냐면 추정되질 않아요.
따라서 소유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하는 건 어렵진 않은데 아무튼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뭐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을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한 병은 갑에 대하여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의행사할 수 있다. 맞아? 취득시효 완성자가 팔아먹으면 양수인은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야 되고요. 3번 갑의 제3자 병에게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을은 취득시효 완성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죠? 문제지면 이미 20년이 지났다고 나와 있죠. 병에게는 더 이상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4번 갑에 대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점유를 상실한 시점이다. 맞죠?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가 뭐가 되지 않아요? 시작되지 않으니까. 언제부터 소멸시 시작돼요?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시작되므로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넘기셔가지고 5번 위 부동산에 수용됨으로써까지 끊어볼게요. 자, 만약에 요 부동산이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수용을 당했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수용당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고의 과실은 아니니까요. 그때는 뭘 행사하게 되냐면 대상 청구권 행사하게 되는데 5번 위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는 을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요건이 있는데 갑의 의무가 이행 불능되기 전에 을이 갑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전에 뭘 행사해야 돼요? 권리를 주장한 바가 있어야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번입니다. 갑은 을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A 부동산을 20년 넘게 점유하여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런데 그 을로부터 갑에게 취득시효 원인을 한 소유권 이전 등이 격려되기 전에 A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을로부터 병에게 이전되었다. 옳은 구를 찾네요. 1번 갑의 을에 대한 시효 취득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상실한다. X죠. 완성 후에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이지 등기 청구권 자체가 뭐 된 건 아니에요? 상실된 건 아니에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 계속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2번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 다시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되면 갑은 을에 대하여 시효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죠.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합니까?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인 을에게 청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힌트는 뭐냐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란 말이죠. 채권은 뭐에 대한 권리? 사람.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을에게는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은 뭐죠? 2번이죠. 4번 지금 보시면 4번 갑은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을 삼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됐어요. 요거죠? 새롭게 다시 20년이 경과되면 새로운 뭐가 생깁니까? 등기 청구권이 생기므로 병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죠? 있다가 되는 거죠. 5번 방금 했던 거죠. 대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권리를 주장한 바가 있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죠. 10번입니다. 갑은 A 소유 부동산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A가 소유자인데 갑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뭘 했습니까? 등기를 했죠. 물론 이 등기는 뭐죠? 무효인 등기고 갑은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습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격려된 등기를 믿고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4년간 사용하다가 까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팔았죠. 팔고 사용했다는 말에서 을이 뭐예요? 점유하고 있고 등기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일단 을은 10년 지나면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등기부 취득시는 무엇을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제도, 부정하는 민법을 부하는 제도예요. 갑의 등기가 무효면 을의 등기도 무효니까 을은 선이 무과시여서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요.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몇 년 버텼어요? 4년. 아직 소유권이 없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사용하다가 또한 등기를 신뢰한 병에게 소유권 이전하였고 현재 병이 그 부동산을 7년째 사용하고 있다. 옳은 걸 찾네요.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어떻게 해요? 병에게 점유가 넘어갔고 등기도 됐어요. 그럼 병은 선이 무과실이면 등기부 취득시 할 수 있는데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등기기간의 승계를 긍정합니다. 따라서 암명의자와 등기기간과 합산해서 몇 년만 되면 돼요? 10년만 되면 되기 때문에 병은 6년 지나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몇 년 지났어요? 7년 지났죠. 따라서 1번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을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X. 2번 을과 병은 선의 제3자이므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건 아니죠. 바로 소유권을 갖는 건 아닙니다. 3번 을과 병 어느 누구도 10년 이상 등기된 상태에서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 병은 소유권 취득했죠. 4번 병은 을의 점유와 등기의 승계를 모두 주장하여 A에 대하여 소유권의 취득을 추정할 수 있다. O 맞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은 뭐 의미 없죠. 11번입니다. 판례 입장과 다른 것 틀린 걸 찾는데 2번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된 경우 D에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해서도 등기부 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X.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부 취득시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고 나머지 분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설명인데 1번 농작물은 뭐 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습니다. 2번 타인의 토지로부터 발견한 매작물 남의 밭에서 금괴를 캐냈어요. 그러면 발견자하고 땅 주인하고 뭐죠? 반식가등으로 그 토지 소유자 발견자 그 물건을 공유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하고 부동산이 부합할 수는 없다. X죠. 부동산끼리도 부합합니다. 다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죠. 4번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부동산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X죠. 점유했다, 선점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뭐여야 합니까? 동산에 하나고요. 부동산은 국가 소유가 되죠. 5번 타인의 동산을 가공한 때 그 물건의 소유권은 언제나 원재료 소유자에 속한다. 원칙이 원재료 소유자.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으면 뭐죠? 가공자가 되니까 5번도 X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공동 소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